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보공개법을 보도록 합시다. 자, 정보공개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이 두 개를 뭐 당연한 건데 좀 주의해서 봅시다.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근데 국가 사업을 뭐 4대강 사업을 어떻게 실시를 했다, 또는 공항을 어떻게 짓겠다, 의료보험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이 민주주의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에 반영하는 그러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개인의 알 권리,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가 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공공기관, 국가나 그 지자체 등의 공공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 개인정보에 국한하는 게 아니죠. 이 국가 사업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알려달라라는 알 권리의 보장 차원입니다.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인 알 권리.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에서도 말하는 공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걸 보장하는 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개인 사기업들, 우리가 쇼핑몰이나 어떤 회사에 취직하거나 했을 때 주로 이제 쇼핑몰 같은 데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리들 정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말고 해킹당하지 않게 잘 보호해달라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혀 달라. 이건 어떤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건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나의 권리가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게 해달라라는 거. 그리고 주체도 다르죠.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은 그 의무를 지는 자가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공공단체입니다. 의무자가. 하지만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건 일반 사기업도 여기에 의무를 지는 자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자라면 그게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는다. 자, 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보가 없이는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다행스럽게 시험은 그 우리 법조문을 물어봐요. 법조문. 근데 법조문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출된 거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 기출된 지문들을 반복해서 어떠한 게 중요하게 지금 시험에 다뤄지고 있느냐, 이걸 초점을 두고 여러 번 눈에 익숙하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숫자도 암기해야 되느냐 하지만 숫자가 전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조문, 이의 신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하시면 충분히 커버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거꾸로 접근하는 측면에서 기출 지문들의 빈출된 그 조문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시면 충분히 커버가 돼요. 자, 문제 들어갑시다. 1번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중 틀린 것은? 에서 3번 틀린 정답입니다. 학교 환경위생구역 내 금지 행위 해제 결정에 대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7조 5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가? 자, 인적 사항. 이거 국민이 알 권리 차원이라 하더라도 인적 사항을 까발리게 되면 그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그 사람이 회의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에 관한 것은 이익 형량을 해볼 때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3번은 틀렸어요. 4번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죠.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자, 의사결정 과정 거기에 밑줄. 의사결정 과정은 국민들이 알 별 내용에 알 이익이 별로 없죠. 어떠한 결정을 했느냐,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 국가가 어떤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느냐, 이 결과가 중요한 거고 그 결정 과정은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의 밑줄. 자, 이미 집행이 됐다. 그러면 밖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 관련된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더 이상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 거기에 밑줄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본다.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준하여 의사결정 과정이 이미 집행되었다면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의사결정 과정 정보로 취급해서 여전히 그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봅니다. 그래서 4번은 옳아요. 다음 문제 2번으로 갑니다. 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11조 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가? 자, 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갑이 A라는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보 공개. 근데 이 갑이 청구한 정보가 을이라는 제3자와 관련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 이 처리 절차예요. 이 공공기관은 이러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얘한테 통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3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 관련된 정보가 지금 나가는 거니까 통보. 그러면 이 사람은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 자, 첫 번째는 제3자와 관련된 정보 공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공기관은 첫 번째 지체 없이 그 제3자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통보를 받은 이 제3자는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일 내에 요구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공공기관은 재량으로 따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비공개 결정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익 경량을 해야 되겠죠.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이익 경량해서 재량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가능해요. 이러한 비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제 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7일이에요. 7일 내에 이의 신청. 자, 3일 내에 그러니까 즉시 지체 없이 통보하고 3일 내에 비공개 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이 났을 때는 이제 행정심판으로 들어가는 절차 전후로 7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질문은 7일과 3일 이걸 섞었어요. 3일 내에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개 결정이 있을 때 7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자, 나머지 질문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 질문을 보세요.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정보공개 청구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문서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말로도 할 수 있다 해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습니다. 자, 4번 질문도 확인해 봅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했을 때에는 공개 결정의 이유와 사실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일 내에 이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 소송할 수 있다겠죠? 옳습니다. 더 넘겨보시면 해설 부분에 관련된 조문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조문을 읽어가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3번으로 가요. 대한민국 국민 갑은 A 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학교 체육특기생들의 3년간 출석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자, 체육특기생들이
뭐 특혜를 받는 것 같다.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어떤 공익 관점에서 출석과 성적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A 대학교 총장은 제3자, 그렇죠. 그 사람의 정보니까 제3자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체육특기생들의 그 제3자인 체육특기생들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 대학교 총장은 해당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가? 아니죠. 이 사람들의 어떤 절차 보장을 위해서 통지를 해주는 것뿐이고 재량이에요. 이익 경량을 해서 재량껏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틀렸어요. 반드시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틀렸습니다. 자, 4번 질문 정도 한번 확인하면 정보 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는 국공립대학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교도 포함한다. 그렇죠.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똑같이 취급하는 게 맞겠죠. 우연하게 사립학교 들어갔다 해서 안 되니까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는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그중 1심 공판정 심리의 녹음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 행정상의 구체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느냐. 자, 녹음은 원래는 속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속기에서 재판 기록이 남죠. 근데 녹음은 속기하는데 보조용으로 쓰는 것 뿐입니다. 어떤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법원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수단에 불과해요. 따라서 녹음을 폐기했다 하더라도 회의록에 그 소송 기록에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녹음 폐기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소송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녹음, 그때 사람들이 말한 내용과 현재 재판 자료에 누락된 게 있다. 뭔가 서로 다르다. 지금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국가기관을 못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그 사람의 이익을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녹음은 단순히 내부적인 행정 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음 1번 질문 정도 확인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 자료인데 반드시 그 소송 기록 자체에 국한되느냐? 그렇지 않다. 재판 결과에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따라서 재판 자료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까지 넓게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 문제 5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설명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는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가? 아닙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라겠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헌법상 알 권리라는 기본권, 행정법상 주관적 공권에 해당해요.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바로 침해되는 거예요. 따라서 처분에 바로 해당하게 됩니다.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나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아주 잘 나오는 질문이죠. 자, 문제 6번으로 가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옳은 것은 해서 2번이 정답지입니다. 2번 옳아요. 2번 질문.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렇죠. 파일의 형식. 대부분의 지금 현재는 종이에 넣어서 캐비넷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파일로 지금 보관하고 있죠. 이것을 당사자가 우리 공개 청구인이 너희가 파일로 보관하고 있으니까 파일로 나한테 공개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걸 쓰는데 좀 편리하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죠. 어차피 그 내용을 공개하는 거니까. 아주 현저하게 불합리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옳습니다. 틀린 질문 중에 3번과 4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3번. 검찰 보존사무규칙에서 불기소 사건 기록 등의 열람 등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가? 자, 검찰 보존사무규칙. 얘네들이 검찰 내부에서 검찰 사무를 처리하는 서류를 보존하는 검찰 보존 사무규칙. 이건 단순한 행정 규칙에 불과해요. 내부적인 사무 처리의 준칙을 정한. 따라서 여기에서 비공개로 정했다고 해서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률로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건 내부적인 효력만 갖는 검찰 보존 사무규칙 순수하게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비공개로 돼 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비공개의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비공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3번 틀렸고 4번 지문.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때 정보 공개를 거부해야 되느냐. 자, 비공개, 법에서 공개하지 마라라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원칙적인 공개 원칙이 적용되는 두 개가 섞여 있다. 그러니까 섞여 있으니까 공개 못하겠다.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비공개 부분을 빼고 공개 가능한 부분만 공개하는 것이 그게 원래 행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분리가 가능하다면 비공개를 뺀 분리해서 공개 대상 정보만 공개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섞여 있다고 해서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 다음 7번 문제로 가요. 자, 숫자에 관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들 좀 하시고 가를 보시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에요. 10일. 자,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 공공기관은 10일 내에 결정을 해야 돼요. 공개 결정을 할 것인지 비공개 결정을 할 것인지 10일 내에 해야 됩니다. 물론 이 10일은 한 번 더 연장할 수가 있어요. 연장하면 도합 2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로 연결이 됩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20일이죠. 10일 한번 연장하면 20일이 된다 했으니까 일단 10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지만 20일이 지났는데도 공개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법적인 구제 수단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일입니다. 뒷부분은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느냐? 문서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는데 자, 이의 신청 기간은 30일로 돼 있어요. 10일, 20일, 30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일, 20일, 30일. 1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여부 결정. 다만 이 10일은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면 20일이 되죠. 그래서 20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20일을 기다렸는데도 공개하지 않는다. 가타부타 말이 없다. 또는 비공개 통보가 들어왔어요. 비공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권리구제를 해야 되겠죠. 이의 신청은 30일 내에 이러한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한다. 10일, 20일, 30일 순차적으로 암기하기 쉽네요. 10일, 20일, 30일 기억하시고 자, 문제 8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내용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 방문 중인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느냐? 지금 호주에, 미국에 또는 독일에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랑 아무 관계가 없는 당연히 안 되겠죠. 다만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학술 연구를 위해서 들어왔다. 비행기 타고 자기 비용 내서 학술 연구, 우리나라 어떤 학술 대회나 연구를 위해서 들어왔다. 근데 연구하는데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신청하는 거. 이건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시 학술 연구 등을 위해서 체류 중인 외국인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그러한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9번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틀린 것은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정답.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해당하는 국민에 포함되느냐? 즉, 지자체가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이냐? 아니죠. 지자체는 의무자죠, 의무.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자.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는 의무자입니다. 정보공개 의무자이지 청구권자가 아니다. 다음 2번 질문 정도 한번 확인하고 가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청구권자가, 국민인 청구권자가 네가 보관하고 있을 것 같아 라고, 네가 보관하고 있잖아, 이 사실은 청구권자가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이 부담합니다. 내가 줄래야 줄 수가 없다, 내가 없다라는 사실, 그것은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다 폐기해서 없다는 사실은 공공기관이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옳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로 가요.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는다. 자, 정보공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 개인의, 공개되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금 규정하고 있죠. 개인의 사생활, 그 사람의 성명이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예요. 그런데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함, 그 이름과 직위, 예컨대 어떤 국장이 어떤 일을 주도해서 처리했다. 이거는 단순히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공적 인물이잖아요. 자기가 뭐 병원에 가고 어떤 모임에 가고 이렇게 아니라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공적인 영역에 관련된 거잖아요. 누가 이 일을 처리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이것은 사생활의 영역을 뛰어넘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닙니다. 원래 사람의 그 사생활에 관련된 건 그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관련된 것은 제외되도록 돼 있지만 이 직무를 처리한 수행한 자의 이름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나머지 지문도 한번 확인해 보면 1번 지문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었죠. 10일, 20일, 30일, 1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 한번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 2번 질문,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자, 가만히 있다가 국민이 일일이 신청할 때마다 공개한다는 것은 약간 비효율적일 수 있죠. 국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면 공개하는 데 큰 어려움도 없잖아요. 그래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기억하시고 3번 질문. 지자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지자체도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들은 이렇게 정보공개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 옳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어요.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당의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하여야만 하느냐? 아니죠. 자기들이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재량이에요. 그래서 7일 내에 비공개 결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개할 수 있고, 공개를 당하면 그때 이제 이의 신청이나 행정 심판 등을 제기하는 거죠. 7일 내에 이의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확인한 것들이고 12번 문제로 가세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옳은 것은 에서 3번이 옳은 정답지입니다.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청구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30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문서로. 확실하게 하는 거니까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옳습니다.
틀린 내용 한번 확인할까요? 1번 질문. 정보 공개 청구는 문서로서만 틀렸죠. 문서로 할 수도 있고 공개 청구서라는 문서로 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할 수 있다. 2번 질문.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느냐? 아니죠. 1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합 2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이 아니라 합치면 최장 20일이 됩니다. 다음 4번 질문도 틀렸는데 사립고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하라는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사립학교, 국공립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 사립대학교, 사립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포함한다. 자, 여기까지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 공개를 받고 이제 개인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보가 막 돌아다니는 걸 어떻게 잘 제어하면서 통제할 수 있느냐,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도록 합시다.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은 인격 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로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 권리가 축소되게 되는 거죠. 넓게 인정합니다. 개인의 사생활뿐만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도 넓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 지문 정도 확인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에 국한된다. 거기에 밑줄. 살아있는 사람, 생존하는 사람 정보에 국한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미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또는 법인,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가 아니다. 기억하시고 4번 질문도 좀 봅시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 거기 밑줄,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넓게, 거의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다 포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정보가 다 완벽하게 보호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넓게 다 포함되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대체로 다 이거는 뭐 완벽하게 개인정보로 보호되고 일반적으로 보호되고 뭐 공개된 정보,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등등 이 플러스 알파 다 넓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 고유식별 정보, 그 사람의 성명 이런 것들이죠. 고유식별 정보. 이거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보호되는 거고 이렇게 넓게.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한번 유출되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에는 더 신중하게, 더 엄격하게 암호화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자체를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라 수집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강도를 달리하고 있어요. 일단은 다 포함되는데 법에 적용을 받는 강도가 단계별로 좀 다르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려면 정보 주체에게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함께 일률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다른 정보, 예컨대 내가 식당에 가서 뭐 밥을 먹었다. 또 국가가 어떤 동선을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동선을 확보하는데 식당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들하고 지인들하고 몇 명이서 밥을 먹었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들어간 것만 알 수 있는. 그런데 고유식별 정보, 그 사람이 누군지 성명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특별히 따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 따로. 곧 중요한 거니까 일률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빈출되는 지문이에요. 다음에 3번 지문 좀 봅시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에 따라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처리해야 된다. 그렇죠. 고유식별 정보는 이 개인의 사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암호화 조치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 옳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보세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로 받아요. 고유식별 정보니까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별도로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리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마라라는 얘기. 한번 자기가 아무리 암호화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해킹당해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는 처리하지 말아라. 수집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음 15번 문제. 행정정보 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정보공개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의 자문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인가. 자, 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문을. 이 자문에 응해서 말 그대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정보공개 심의회예요. 어떤 대외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공개할 의무를 지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는 장이죠. 장. 기관의 장이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이고 이 심의회는 말 그대로 자문에 응해서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앞에서 봤던 지문이고 4번 지문 정도 확인합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인격 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일단은 다 들어온다겠죠. 일단은 그 보호 영역에 다 들어오고 다만 그것이 사생활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호의 단계를 차별화시킨다 했습니다. 4번이 옳습니다. 다음 16번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4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4번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부 주체는 사실적 변론 종결 시까지 법정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없다. 네, 틀렸는데. 자, 우리가 개인정보가 침해됐다. 내가 개인정보 A라는 쇼핑몰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관리하는 바람에 이게 해킹 유출되는 바람에 정보 사냥꾼에게 넘어가서 지금 내 정보가 막 팔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내가 피해를 입은 자예요. 피해자. 그러면 나는 이 개인정보 내가 관리를 소홀하게 한 이 A 쇼핑몰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손해배상 액수가 얼마냐?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자,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00만 원 이내에 300만 원 내에서 내가 증명을 해서 내가 손해가 얼마다라고 증명한 액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판사님이 알아서 정해주세요. 법원이 직권으로 실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어떤 징벌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얘를 징벌하는 의미에서 3배 내에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선택을 했다. 근데 이건 내가 증명을 해야 돼. 증명. 그러니까 소송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증명을 못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하려고 증명할 수 있는 줄 알고 했더니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걸로 바꾸는 거, 이걸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원의 직권으로. 언제까지 바꾸느냐? 당사자가 소송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의 변론 종결이라고 합니다. 변론 종결 시. 이 변론이라는 건 말이에요. 말을 바꾸는 거죠.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말을 바꿔서 이러한 청구에서 이쪽 청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변경할 수 없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지문도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3번은 옳은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리상의 동그라미. 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 이거는 범죄 목적으로 사기꾼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되겠죠. 안 바꿔줍니다. 하지만 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 계속 그래서 여기저기에 막 회원가입했다고 은행 계좌 텄다고 막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어요. 나 바꿔달라. 당연히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권리가 있느냐, 주관적 공권이 있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조리상 그런 신청권, 주관적 공권을 인정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 문제로 가서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까지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는 거 아니죠. 민간 지금 사기업들, 쇼핑몰 이런 데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도 포함한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지문 정도 확인하고 가면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증명 책임을 바꿔놨어요. 고의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청구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우리 개인들인 청구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개인정보 처리자, 쇼핑몰 사업자, 개인정보 처리자가 증명 책임을 지게 된다. 자, 여기까지 왔고 잠시 쉬었다가 2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